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하락장 그 이유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이슈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폭락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토요일 오후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하더라도 운동 빠지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로스앤젤레스는요, 금요일입니다. 저는 금요일 참 좋아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이요. 저희 딸이 또 학교에서 금요일 날 오는 날이라 같이 저녁 먹고 또 같이 또 대화 나누고 참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자식이라는 게 매일 보는 것보다 역시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일 보는 것보다 가끔씩 보는 게, 이 가족도 그 정도라면, 다른 이웃들이랄지 또 지인들은 매일 만나는 것이 꼭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또 우리 투자 철학 배워봐야겠죠? 자, 오늘 워렌 버핏 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버핏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하락장에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지만, 이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기분이 좀 꿀꿀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도 다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막 쉽게 벌고 또 빨리 벌고 금방 많이 벌고 그런 게 여러분 원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오늘 워렌 버핏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구나를 기본을 딱 배워야 됩니다. 자, 먼저 버핏이 이런 얘기합니다. 빨간색으로 위에 하려던 거 보세요. I never attempt to make money on the stock market이라고 합니다. 자,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죠. 이게 뭔 소리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요, 나는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시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에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내일 예를 들면 5%가 올랐어요. 그래서 5% 올라서 내가 1억을 넣었는데 벌써 이게 이제 1억 5백이 되고 또 그다음 10%로 1억 1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났더니 막 상승장이어가지고 20%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금세 2천만 원이 더 늘어나서 일주일 만에 돈을 1억 2천이 되니까, 야, 내가 일주일 만에 2천만 원 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2천만 원 벌었다고 와 기분 좋고 막 이러는데, 물론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숫자를 보면요. 자, 근데 그런 숫자는요, 길게 장기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그게 또 하락장에서 내려가서 또 그게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핏이 말하는 건요, 어떤 주식을 사면 내가 6개월 뒤에 50%가 올라가지고 1억 5천만이 됐다. 또 1년 지나가지고 내가 한 40%가 올랐다 해서 1억 4천만이 됐다고 해서 와, 내가 돈 벌었다.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어떤 관점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단타죠. 나는 여기서 한 40%만 오르면 나는 무조건 떠난다. 그래서 6개월 만에 40% 올랐어요. 1억 4천 만들고 도망가요. 오케이, 난 이제 더 이상 안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을 맛을 본 사람은요, 이 팔고 나서 쓰고 나서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또 그대로 40%가 또 올라갈까요? 6개월 뒤에?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들어갈 때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승장일 수도 있고 하락장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 무엇을 보더라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꾸만 단타 접근이랄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몇십 프로 먹고 빠진다라면서 돈을 어떤 무조건 목적으로 몇 프로 먹고 빠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이 테슬라 주식이 2배가 올랐다, 3배가 올랐다 이러는데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내 돈인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번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 buy on the assumption. 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산다라는 거야. They could close the market the next day. 다음 날에 내일이죠. 내일 주식시장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얼마가 될 건지 난 계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And not reopen it for 10 days라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Not reopen it for 10 days. 그리고 내일 문을 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아예 주식시장이 문을 안 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버핏이 워낙 내공이 강하고 오랫동안 투자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워런 버핏 얘기 들 때 그냥 인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늘에 나무 그늘에 이렇게 있으려면 결국은 내가 오랫동안 그때도 기다릴 걸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일 모레 당장 돈을 벌 것이다. 뭐 5% 먹겠다. 3%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일 주식시장 문 닫을 거야. 내일 문 닫고 나서 10년 동안은 이 주식시장이 아예 문을 안 열 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식이 뭐 5% 오르건 3% 오르건 마이너스로 떨어지건 안 쳐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관심을 별로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 2% 올랐다, 5% 올랐다. 그것이 지금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뭐예요? 10년 뒤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볼 때 10년 뒤에 얼만큼 성장했을 것인가? 10년 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스토리,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자라가면은 분명히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것이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에 지금 뭐 최근에 올라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 시선을 10년 뒤 2030년도로 보라 그랬잖아요. 2030년도까지는 계속 들고 가면서 그때 지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그 이후의 삶을 또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2030년을 좀 타겟으로 하면서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긴 안목을 가져야 되지. 뭐 지금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주식이라는 게 한번 뛰게 됐을 때는요. 뭐 몇 년은 마이너스로 가다가도 갑자기 뛰기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수량이 깡패가 되고 몇 주가 되냐가 중요한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30년도쯤에 결국 자율주행이며 로봇이며 많은 부분이 올라왔을 때에 그게 5배가 될지 뭐 8배가 될지 10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요. 우리가 2030년도를 본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버핏은 내가 지금 뭐 오늘 내일 6개월 1년 뒤에 돈 벌겠다 이렇게 뛰지 말라라는 거. 무조건 내일 문 닫고 10년 동안 나는 무조건 이 주식을 홀드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긴 안목,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 인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는요. 일종의 그 나무에 물을 주면 오늘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그 소양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근데 요즘 사람들은 쇼트랄지 그리고 뭐 릴스랄지 막 짧은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러분들 뭐 이 요즘 그 유행 자체가 쇼트랄지 뭐 짧은 거잖아요. 영상도 뭐 10분짜리를 해다가 8분짜리 요구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짧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우리는 긴 안목으로 이 물을 뿌리고 이 이 나무가 자랄 때까지요. 그냥 지켜보는 거거든요. 참 재밌거든요. 제가 이 마당에다가 소위 말해서 이 나무를 키우고 풀을 키울 때요. 여기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매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매일 주게 되면요. 줄 때 변화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자랐는지 이게 지금 풀이 자랐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물을 주죠. 매일매일 물 줘요. 근데 물 줄 때마다 그냥 귀여워요. 예뻐요. 뭐 이게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큰 것 같기도 한데 또 비바람이 불면 뭔가 쪼그라든 것 같고 물을 며칠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막 드라이돼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기도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물 주고 1년이 지나고 좀 지나잖아요. 꽤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자라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이 주식을 보면서 10년 뒤를 딱 본다면은 10년 뒤에는 한 5배에서 10배를 본다라고 했으면 지금이 싼 거죠. 그래서 쌀 때마다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하고 떨어진다? 와, 이거 너무 저렴한데? 라고 접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20% 버리니, 50% 버리니, 100% 버리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긴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정말 재미난 뉴스가 떴는데 트럼프가요. 지금 그 러시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arge scale sanction on Russi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규제 조치, 대규모의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서 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핑크빛을 한번 보세요. Peace agreement with the Ukraine is reached.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빨리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거죠. 더 이상 불가침하고 침범 안 하고 소위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원하는 안전보장 그거 100%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가 우리가 다시 이제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평화협정 맺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도 이 소위 말해서 강력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사실 백악관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러시아도 이런 걸 틈타 가지고 마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버리는 카드처럼 생각해서 러시아가 이때 틈을 타서 더 전쟁을 더 크게 해가지고 땅을 더 차지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런데 지금 그 아예 트럼프는요 그것까지 차단해 버립니다. 야, 지금 빨리 전쟁 끝내.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계속 이 평화협정 안 맺고 전쟁을 계속한다? 그러면 더 큰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건요 트럼프는 지금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죠. 트럼프가 이젠 돈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쟁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다 써왔거든요. 다른 나라가 쓰지 않는데 미국은 가장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는요. 절대 우리 돈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정 적자가 미국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또 빚을 내가 또 돈을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계속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기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쓰는 데서 굉장히 이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 돈을 아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쓰겠단 말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보고 빨리 그만둬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못 도와주는데 너 계속 버틸 수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와談判 지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동안 바이든이 도와줬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 러시아가 또 침범하고 미국도 침범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했잖아요. 그때도요. 근데 그런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도와주면은 우크라이나는 망해요. 오히려 러시아가 전체를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쯤에서 빨리 정리하자라는 거야. 러시아도 여기서 그만, 우크라이나도 여기서 그만. 그러면 된 거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더 침공하지 않고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광물 채굴권을 가져가서 거기서 미국 기업들이 있으면 러시아가 거기서 공격을 하겠냐, 뭘 하겠냐고. 그리고 더 나가서 러시아도 더 나가면 또 제재 조치가 돌아올 텐데 뭐가 좋겠냐라는 거죠. 이제는 제재 조치를 빨리 풀려서 본인들도 정상적으로 가고 싶거든. 러시아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할지 좀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빨리 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돈 쓰고 싶지 않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 우리가 무기며 이런 거 보내줬어요. 지금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면 계속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원치 않겠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곳에서 비난할 수 있겠죠. 유럽에서도 그렇고, 야, 그러면 러시아 전쟁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는요, 그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 지금 그 정부의 사람들도 자르고 있고 비용 계속 절감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미국이 파산할 것 같은데 돈 안 쓰고 싶거든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 트럼프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돈 못 보내준다. 근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제 무기도 못 도와주고 돈 못 주니까 네가 버틸 수 있으면 버틸까지 버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완전 우크라이나가 죽으니까 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담판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네가 고마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젤렌스키에게도요. 자, 아무튼 트럼프는 전쟁 종결로 인해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뭐 광물 여러 가지 있겠죠. 기름값 안정, 기름값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기름값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렇게 물가가 떨어지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중국에서 테슬라 FSD, 지금 테스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뭐 내용들 중에는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부러 비난하기 위해서, 택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조작해서 내는 방송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보통 이 인플루언서들 있죠. 그 팩트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들은 가능하면 공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롱런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이번에 인플루언서가요 또 이 본인의 그 영상에 올렸는데, 자, 여기 위치가 총칭입니다. 자, 총칭은요, 여기는 이제 또 이 가장 파퓰레이티드 시티, 중국에서도 가장 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총칭. 그러니까 중부 지역인데 베이징이나 상하이까지 올 수 없는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또 이 도시죠. 사실 우리도 서울이 있는가 하면은 부산이 제2의 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부산이 뭐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많은데 중국은 어찌됐건 상하이 또 그 베이징 그러고 나서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인구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중국에서 가장 또 인구가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총칭에서 오늘 그 인플루언서가 FSD를 테스트했거든요. 와, 영상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사진에도 보면요. 그냥 빽빽해요. 근데 저 버스들이 막 갑자기 치고 들어오고요. 정말 옆에서 이 도로를 침범해 치고 들어오는 차들도 많고,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 길을 중국의 이 소위 말해서 자유로운 길입니다. 또 이 버스들이 막 이 움직이면 정말 막 이 치고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복잡한 트래픽이고 그리고 chaotic 거의 혼돈 그 자체예요. 정말 무질서해 보이거든요. 이 교통 자체가. 자, 그런데 거기에 이 FSD가요. 그 무질서하고 혼돈 막 끼어들고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까지 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인플루언서가 뭐를 얘기하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났어요. 근데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애매한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반응에 정말 빠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라이다를 달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 라이다 달고 있는 회사들 많거든요. 아직도 라이다, 레이더 다 달아서 있는데 결국 라이다를 달고 있는 이 경쟁사 시스템들 자율주행하고 비교했을 때요. 너무 느리거든요. 사실 이 라이다가 왜 속도가 뭐 30km, 30마일 이상 못 가냐면요. 이 미국에서도 그게 너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쏘아서 돌아오는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 FSD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장애물이 있건 뭐가 있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면서 적응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반응 속도가 빠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테슬라 FSD와 다른 지금 중국의 경쟁사들 비교하니까 어제는 봤죠. 그저께 화웨이 거는 비교할 것도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칭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샤오펑 있죠. 샤오펑이 것도 마찬가지죠. 늘 샤오펑 마니아도 FSD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율 테슬라 걸요. 이건 비교 불가한 거죠.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FSD가 이 정도로 좋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아마 미국보다 더 테이크 레이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사는 아예 세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영국에서 테슬라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달 데이터를 보니까요. 자, 2월달에 지금 이 영국에서
테슬라 매출 자체가요, 2월 달에는 2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그 최근에 1월 달에 그 모델 Y 판매가 더뎌지면서요, 그 중간에 이제 이 트랜지션 기간 동안 안 되면서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2월 달에 1월 달보다 좀 더 올랐어요. 더 올랐습니다. 근데 3월 달엔 더 좋겠죠. 그리고 4월 달 가면 더 올라가겠죠. 결국은 여러분, 이 유럽에서도 4,000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게 제대로 이 소위 새로운 모델 Y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까지 다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달보다는 더 나아져서 모델 3가 1등했고요. 그리고 모델 Y가 그러니까 모델 3가 전체에서 현재 랭크 second and third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파퓰러한 자동차로서 모델 3, 모델 Y 이게 2등, 3등 했다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되죠. 모델 Y가 1등, 모델 3가 2등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모델 Y가 더 많이 생산돼서 이제 그동안 밀려 있는 주문들 계속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테슬라의 그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뭐 곳곳에서 언론들이 자꾸만 뭐 이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테슬라가 매출이 떨어졌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중국도 12,000대 올라온 거 봤죠. 아마 다음 달에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면 이제 올 한 해는 다 복귀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원래대로 복귀되고 있다, 새로운 모델 Y가 인기가 정말 좋다, 이런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요, 그때는 주가도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정보들을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막 퍼나르면서 테슬라 주가를 더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거를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팩트를 알고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 언론들이 부추겨가지고 계속 떨어뜨리게 만들거든요. 야,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어때?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데이터만 보면은 빨리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1분기 안 좋다는데. 근데 여러분, 1분기가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올라 버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안 좋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추세를 봤을 때 2분기 때 좋고 3분기 때 계속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오를 수가 있다니까요. 옛날에도 인도량이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중요한 소식이죠. 자, 게리 블랙이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얘기들, 그러니까 언론들이 테슬라가 1분기가 왜 지금 이 인도량이 떨어지고 있는지, 실적이 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냥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지금 그 many in the media are starting to recognize the shortfall in Tesla first quarter delivery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 1분기가 이제 마무리돼 가잖아요. 지금 벌써 3월 달이거든요. 근데 1분기가 곳곳에서 떨어지면서 막 40%다, 50%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드디어 미디어, 언론들의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Starting to recognize the shortfall in Tesla first quarter deliveries. 이게 뭐냐? 바로 이 buyer들이 지금 이 유럽이건 중국이건 buyers delaying taking deliveries of Model Y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델 Y 인도를 다 딜레이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until refreshed version is available. 그러니까 새로운 뉴 버전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중국엔 배달되고 있는데 뉴 버전이 나올 때까지, 그걸 주문할 수 있을 때까지요, 다 딜레이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테슬라를 사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그랬거든요. 야, 뉴 모델 나와? 이랬더니 그래? 그럼 기다리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최근에 그 BMW 있죠. 제가 원래 이제 BMW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BMW 보면요, 이번에 이 한국의 그 중년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가장 외제차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모델 3라 그러더라고요. 모델 3가 아니라
BMW에 그 X3 있지 않습니까? 모델 3가 아니죠. X3가 있는데 X3가 이제 딱 이 가정 아이 둘의 한 가족이 가장 아빠 차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이 X3가요 디자인이 완전 바뀌어 나왔거든요. 덩치도 크게 나오고 더 멋있게 나왔는데 그것도 계속 연기가 됐어요. 계속 딜레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기존에 남아있는 모델 X3를 안 사고 다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는 그거 땡처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기존의 재고를. 그 재고를 이제 처리하면서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안 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딜러들은 계속 전화가 오죠. 야, 이거 있는데 프로모션인데 빨리 사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건 테슬라만 안 사는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게 다 공개가 됐는데 이미 요즘은 사진이 너무 빨리 돌잖아요. SNS를 통해서. 중국에서 벌써 주니퍼가 공개됐다. 뭐 다 보는데 유럽 사람들도 뭐하러 지금 옛날 걸 삽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옛날 올드 버전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더 이쁘고 멋있으니까 나 이거 사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 기다렸다는데 이걸 메이저 언론들이 몰랐다라는 거야. 메이저 언론들이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한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게리 블랙도 이 미디어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왜 테슬라 1분기가 유럽이 70%니 뭐 50%니 뭐 중국이 40%니 미국이 30%니 40%니 왜 빠지는지 이제야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요. 주된 이유를요. 근데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naive media. 순진한 미디어들은 결국 계속해서 아직도 이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부족한 거, 많이 떨어진 거, 막 50%씩, 60%씩 빠진 거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코멘트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정치적, 이거 제가 정말 이거는 얕은 이 분석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정치적인 발언과 도지에서 스pen딩 컷백 때문이다. 도지에서 비용 절감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내일쯤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데이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정치적인 것과 매출하고는요, 거의 미미해요. 그냥 일부가 조금 드러날 수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나이브한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또 언론이 막 사람들이 더 클릭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볼 거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써야지 테슬라들도 보게 되고 또 테크가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늘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이렇게 미디어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이제 언론으로 이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알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 서서히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떨어질 때 너무 속절없이 빠지는데 관세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테슬라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 정치적인 개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쏟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오히려 너무나도 좋은 찬스인 거죠. 테슬라의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지금 계속 찬스라는 게 오히려 지금이 찬스인 거고 또 이 언론들이 알기 시작했다란 말은 이걸 이유가 그거였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악의적으로 나쁜 반대 얘기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점점 바닥을 찍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좋은 찬스입니까? 이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뭐 정치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해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 뭔가 좀 이제 기분 나쁜 게 있죠. 그러나 공화당 사람들은 오히려 머스크의 도지에서 또 뭐 커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사실 뭐 업셋이 서로 되는 거고요. 업셋이. 그러니까 뭐 너무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 자동차 안 사. 이거 극단적인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보통 하더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언론들도 이제 인식했다고 하면요. 그나마 굉장히 다행인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 뉴스였습니다.